실력에는요, 유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2024 좋은 연기학원을 고르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하는지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이나 술집에 갔다고 칩시다. 사장님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알바한테 받는 서비스가 더 좋을까요? 물론 연기 강사 선생님들은 알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진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시간급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이랑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학원 원장님들이 모든 수업을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원장님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경영만 하고 있고 그냥 모든 수업을 다 강사들한테 맡기고 있는 방식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원장님 수업이 배정되어 있는지도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학원 원장님들은요, 정말 큰 돈 들여갖고 학원을 차린 사람들이에요. 수업의 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좋은 원장님이라면요, 좋은 배우를 양성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이에요. 학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선생님들의 나이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한 분야에서 뭔가를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는 거는 이 세월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해갖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한 선생님이랑 10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뭔가 가르친다는 게 뭔지 아는 분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요, 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30대 중반 이상, 가능하다면 40대, 50대도 포함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 있다면 기본적으로 연기 경력, 지도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물론 연극영화과 입시의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라는 것도 중요하니까 좀 어린 선생님들, 이제 갓 졸업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재학생들이 더 입시 트렌드를 잘 안다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사실 경력이 오래된 선생님들은요, 트렌드 따위는 취급을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꿰뚫어 보거든요. 실력에는요, 유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학원을 선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연기학원을 고르는 방법 중에 너무 멀지 않은 학원이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비싼 학원도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학원 수업료요, 사실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 학원 수업료는요, 교육청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면 교육청에서 정한 규정을 어긴 거가 아닌가 라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기학원들은요, 학원 연습실을 수업이 없는 날 좀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오픈해 놓은 곳도 많잖아요. 이 학원 상담을 가셔갖고요, 수업이 없을 때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도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슬쩍 연습실 분위기들도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3, 3, 5 모여갖고 수다 떨고 그냥 노는 분위기는 아닌지, 아니면 서로 경쟁하면서 연습하는 분위기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슬쩍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 방문해갖고 상담을 받게 되면 대부분 이 상담만 전담하는 선생님과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실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 상담을 가는데 너무 상업적인 느낌이 나면 좀 거부감 들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유명한 학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학원들도 있어요. 상담할 때부터 정말 나를 그냥 수많은 학생들 중에 한 명 정도로만 대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상담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느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입시학원의 경우에는 최근 합격률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학원에서 작년에 몇 명이나 학교에 합격시켰는지, 그런 게 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합격률은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는데요, 사실 이 합격률을 좀 눈속임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좀 합격률을 부풀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최근에 합격률 1위라고 광고한 어떤 학원이 공정위에서 제재를 좀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요, 합격률 같은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교재로 공부해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결국 학생 하기 나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연기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입시가 아니라 매체 연기 쪽으로 하는 일반인이라면요,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학원을 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입시 전문 학원들이잖아요. 근데 그 학원 안에 취미반, 일반인반, 매체 연기반 뭐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학원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그런 반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뭐 오디션도 연결해주는 그런 학원을 다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뭐 사실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에 상담 가셔갖고요, 나를 맡게 될 담당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이 매체 쪽으로 활동 경력이 좀 있는 선생님인지, 아니면 매체 연기랑 무대 연기랑 어떤 차이를 두고 가르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요 좀 꼼꼼하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가능하다면요, 등록하시기 전에 나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단 10분이라도 만나서 상담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한번 부탁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학원을 선택하실 때 최소 3곳 정도는 방문하셔갖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그냥 딱 꽂히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좋은 학원 선택 방법일 거예요. 뭐가 됐든 그냥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뢰감이 막 뚝뚝 떨어지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가는 학원. 어찌 보면요, 그게 제일 좋은 학원 선택 방법이 아닐까요? 자,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연기 학원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어찌됐건 나의 첫 연기 선생님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연기를 할지 말지까지 결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떤 학원인지도 중요하겠지만요, 본인이 얼마나 꾸준하게 열심히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떤 학원을 선택하시든지요,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